오늘은 도수치료에 대해서 우리 도수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사용해서 틀어진 척추를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뭉쳐진 근육을 이완을 하거나 문제가 있는 관절을 통증 없이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큰 범위로 보자면 이제 수술 후에 재활받는 재활 도수도 있고요. 이제 틀어진 방향성에 대해서 몸의 어디가 신체가 틀어짐이 있으면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교정을 직접적으로 시행을 해서 하는 교정 도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막통 같은 그런 어떤 특정 부에 통증이 있거나 했을 때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이완시키면서 풀어주는 근막 이완 도수법도 있고, 그리고 림프라든가 내장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특별한 도수 치료가 따로 있습니다. 교정 차원에서는 10회, 20회 정도를 보통 많이 보고 있고요. 근데 횟수가 많을수록 보통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분, 50분, 80분, 100분 이 정도로 가는 편인데, 특이한 경우에 따라서 한 2시간 반 정도로 받는 분도 계셨어요, 과거에. 자주 못 오는데 와서 한 번에 그냥 좀 많이 받고 갈란다,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사정에 맞춰서 대표 원장님께서 이렇게 따로 또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도수치료, 뚜둑 소리 나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 O, X. X. 저는 그걸 받는 걸 좋아해요. 받고 나면 되게 시원합니다. 그 시원한 느낌을 좋아하고 그게 심리적으로 여러 요소들을 또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되게 장점인데, 그게 됐다고 해서 특히 저는 이제 교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교정이 완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기포가 빠져나가는 걸 가지고 교정됐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경우라서. 교정이 되는 관점은 사실 관절들이 이게 다 있으면은 주변의 연부 조직들, 대표적으로 근육, 이런 애들이 잡고 있는 건데, 좌우 또는 앞뒤의 근육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게 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균형이 맞춰지려면 뚜둑했다고 근육이 갑자기 안 맞던 길이가 확 맞춰지지는 않거든요. 아프게 받는 도수치료가 더 좋은 치료다. 주사를 아프게 놓으면 효과가 더 좋냐? 그거가 아니듯이 도수치료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걸 이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통증의 강도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수치료는 매일 받는 게 더 좋다. 도수치료가 좋은 치료니까 물론 이제 매일 받는 게 좋기는 한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수치료를 아무리 이제 치료받는 환자는 가만히 있지만 그 과정에서 또 체력 소모가 또 있을 수가 있고, 같은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그런 걸로 인한 근육의 긴장이나 그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적인 문제, 매일 받으면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경우에는 주 3회, 보통은 주 2회 정도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알고 이제 전적으로는 저는 저희 대표 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금전적 문제나 그런 통증 그런 게 없는, 그거에 이제 제한이 없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목 통증과 허리 통증이 심했던 여성분인데 30대. 해드리면 해드릴수록 제가 이제 짚어봐도 틀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 실비 커버도 이제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받는 게 여유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저하고의 그런 조화로움이 합이 맞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서로 장점만 느낀 경우라서 그런 경우에는 매일 받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몸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동 범위가 달라지고요. 근육을 쓰는 그런 감각적 요소도 좀 바뀌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교정해드렸던, 야간 교정해드렸던 분은 확실히 그거를 턱걸이 자세에서 많이 느끼고 가시고 있고, 내장기 쪽으로 문제가 있던 분들이 좋아지는 사례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두통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저림 문제가 해소되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교정만 집중해서 하면 안 되는 건 있더라고요. 근막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의 움직임 패턴이 어떤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습관적인 움직임에서 저는 문제점을 많이 찾거든요, 평소에. 예를 들어서 맨날 왼쪽으로만 자는 사람, 어떤 은행원이 있는데 화면이 맨날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만 돌리는 사람, 그런 패턴 자체를 계속 이어갑니다, 몸은. 설거지를 할 때 수세미를 든 손과 그릇을 든 손이 항상 누구든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반대쪽으로 쥐고 하라 그러면 좀 불편하게 느끼죠. 그런 반복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틀어짐이 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같이 고쳐나가죠. 교정만 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런 포인트들을 좀 같이 집어가는. 이제 저희 병원은 이 도수치료를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이런 맞춤 치료, 생활습관 교정을 위해서 극소수의 분들만 정밀한 도수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로 해서 도수는 4번을 받으신 거고, 척추 교정은 그 중에 2번을 해드린 건데, 그분이 류마티스 환자분이고 양쪽 손이 붓기가 심했고
손을 구부리질 못하셨습니다. 2회차 때 이제 받으시고 손은 칫솔질도 못하시던 분인데 칫솔질 되고 뭐 숟가락, 젓가락 사용 가능하시고 통증은 다 사라졌다 그러셨고요. 아까도. 그리고 다리 저림이 이제 심하신 분이었는데 아까 교정 마치고 다리 저림이 다 사라졌다고 영상도 촬영을 해놨거든요. 제가 또 결과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근데 다리 저림도 사라지시고 나중에 또 다리 저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이걸 했는데 나아지느냐 마느냐가 이제 큰 틀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찡그리고 들어왔다가 도수가 끝나고 환하게 웃고 가면 그거는 잘하는 병원이죠.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잘하는 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수 치료를 하는 병원 중에서 진단을 이제 철저히 하는 병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신체 진찰을 정확히 하고 여러 가지 도수 치료 방법, 예를 들어서 교정 도수나 내장 도수, 근방 이완 도수, 재활 도수의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다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은 기본적으로 도수 치료를 잘하는 병원의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도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